공동주택관리 종사자들을 위한 관리의 셰르파입니다. 저는 어떻게 관리소장이 됐을까요? 생계활동을 접고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주택관리사 시험이 끝나자마자 관리소 취업 자리를 알아봤어요. 시험은 어느 정도 잘 봐서 합격할 거로 봤어요. 관리소장을 하려면 관리소 경력을 우선 쌓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구인 공고에서 집에서 가깝고 전기기사 자격을 요하는 자리를 매일 확인했어요. 드디어 집에서 4km 정도 떨어진 곳에 구인 공고가 났어요. 이력서를 보냈는데 연락이 없었어요. 제가 관리소 경력이 전혀 없으니까 채용을 꺼린 듯해요. 일주일 후 다시 그곳 채용 공고가 났어요. 공고 내용에는 저를 겨냥한 듯 전에 지원했던 사람을 환영한다는 말이 있었어요. 다시 이력서를 보내고 바로 채용되었어요. 먼저 채용됐던 사람은 전기 자격 용량이 부족하여 전기 선염을 할 수 없어 그냥 갔다고 했어요. 초보인 제가 취업이 가능했던 이유는 급여가 낮아 경쟁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급여가 당시 132만 원이었어요. 지역 난방 620세대 규모의 아파트였어요. 첫 관리소 근무라 저에게는 모든 게 생소하고 어색했어요. 직원은 사무실에 소장, 과장, 경리, 전기주임이 있고 기계실에는 2명씩 교대 근무했어요. 설비과장이 실세로 보였어요. 관리소장은 입사한 지 반달 정도 됐다고 했어요. 점심은 경리를 포함하여 과장 이하 직원들이 다 함께 밑에서 해먹었어요. 관리소장은 따로 먹었고요. 과장은 저를 견제하는지 점심 멤버에서 저를 배제했어요. 텃세인 것 같아 저는 매우 서운하더라고요. 문제는 기계실 한조에서 2명이 마음이 서로 맞지 않아 갈등하고 있었어요. 총각기사 한 명이 똑똑하긴 한데 성격이 별나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았어요. 경리는 함께 근무했던 저의 전임 전기주임과 결혼했다고 했어요. 함께 근무하면서 둘이 눈이 맞아 결혼하고 함께 계속 근무하기가 불편하니까 신랑이 다른 곳으로 이직한 거예요. 관리소는 과장 중심 체제로 관리소장과 전기주임을 빼고 자기들끼리 뭉쳐서 움직이는 모양새였어요. 관리소장은 성격은 꽤 괜찮았는데 술을 너무 좋아한다는 결정적 단점이 있었어요. 전날 과음하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는 날이 많았어요. 더구나 술이 덜 깬 상태이다 보니 직원들에게 자주 실수를 저질렀어요. 술 기운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막 한 것이죠. 어느 날 대표회장이 관리소에 오더니 전 직원을 회의실로 집합시켰어요. 회장은 다 모인 상태에서 직원들에게 받았다는 종이 한 장을 꺼내어 읽었어요. 그 내용은 관리소장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직원들의 연판장이었어요. 연판장 서명에 저는 배제되었어요.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끼워주지 않은 거죠. 연판장 요점은 관리소장 때문에 근무 못하겠다는 것이었어요. 내용에 틀린 말은 없었어요. 관리소장이 술 취한 상태에서 출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시가 2003년으로 18년 전인데 당시 관리소장의 자질이 지금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회장은 글을 다 읽고 난 후 관리소장에게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어요. 관리소장은 허탈하게 웃더니 그만두겠다고 바로 선포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그만두었어요. 당시 과장은 대표회장 말이라면 절대 충성하는 게 훤히 보였어요. 대표회장의 신복처럼 움직였어요. 회장이 개인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챙겼어요. 그러나 업무 능력은 별로였어요. 시설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과장은 저에게 어떻게 고쳐보라고 닥달했어요. 저는 해본 적도 없는 전혀 모르는 것인데 제가 어떻게 그것에 손을 대겠어요? 대표회장은 30대 후반으로 젊었는데 권위적이었어요. 자신의 말에는 절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했어요. 저는 회장의 지시를 한번 어겼다가 회장에게 찍혔어요. 회장은 무슨 일로 저에게 퇴근하지 말고 늦게까지 남아있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꼭 그렇게 남아야 할 필요성이 없었기에 저는 그냥 퇴근해버렸죠. 그랬더니 연말 직원급여 조정에서 저만 인상이 배제되었어요. 저는 경력 쌓으려고 들어왔기에 적은 급여에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전기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느낀 점은 전반적으로 직원과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일을 함께하는 사람끼리 잘 맞아야 일하기 좋다는 거죠. 다음에 온 관리소장은 저보다 한 살이 어렸어요. 그러나 저보고는 자기가 한 살 많다고 했어요. 자신은 실제보다 2살 젊게 주민등록이 되었다나요? 그에게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대신 요령을 잘 피는 기회주의자 같았어요. 그는 피곤할 때 가끔 직원 대기실에 가서 잠을 자서 직원들이 싫어했어요. 그는 제가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걸 알고서 저에게 아는 체를 많이 했어요.
그는 저보다 4년 먼저 자격을 취득한 주택관리사 4년 선배였죠. 관리소 과장 출신으로 관리소 경력은 많았어요. 웬일로 이 관리소장은 저에게 위탁관리업체 사장을 소개해 주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이력서를 내고 한방에 관리소장으로 입문하게 됐어요. 운이 많이 따랐어요. 면접을 직접 본 게 아니고 관리회사에서 2개의 이력서를 제출했는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저를 낙점한 거였죠. 동대표들이 모여 2 이력서를 놓고 검토했는데 제가 관리소장 경력은 없지만 자격증이 많고 나이가 경쟁자보다 많아서 저를 뽑았다고 했어요. 제가 조금 의아했던 것은 관리소장이 왜 저에게 이렇게 배려했느냐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저를 그렇게 좋아하는 눈치도 아니었고 오히려 나이가 비슷하여 뭔가 경쟁 상대로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한마디로 그는 저를 좀 거북하게 대했어요. 나중에 한 사실은 그는 전기주임 자리를 공석으로 놔두면서 자신의 전기기사 자격증을 걸고 매월 수당 30만 원을 받으려고 그랬던 거였어요. 말로는 직원이 뽑히지 않는다고 죽는 소리를 했어요. 급여가 너무 낮아 쉽게 뽑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는 한참을 전기주임 없이 관리했지요. 이렇게 저는 관리소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관리소장 생활은 동화 같은 꽃길이었을까요? 다음에 첫 관리소장 생활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